안녕하십니까, 김기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설계 꿀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설계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분은 종신보험, 생명보험으로 설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해보험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품이 구조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설계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 기본적인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고객 상담 시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설계 방식의 차이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보장 분석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보장 설계 방식으로 우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도 역시 기본 계약이 있고요. 어떤 담보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손해보험을 설계할 때는 기본 계약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생명보험으로 얘기하면 특약 개념이 되겠죠. 그러한 선택 담보 위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장 분석을 하면서 선택 담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생명보험은 사실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이 되겠죠. 자, 종신보험을 저희가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금 설계를 먼저 운영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은퇴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계를 먼저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밑에 깔려 있죠. 자, 그리고 이 종신보험이라는 건요. 주계약과 특약이 있는데요. 주계약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주계약이 어떠한 상품인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계약 위주의 설계를 먼저 하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손해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차이점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이제 뼈대가 되는 그 기본 계약과 주계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이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계약은요, 상해로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로 후유장애를 받게 되면, 자, 후유장애가 지금 3%에서 100%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인데요. 상해로 만약에 50%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생명보험은요, 일반 사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년 이내에 어떤 고의적인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하다 보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이외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질병 사망 같은 경우를 담보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병 사망도 역시 80세까지만 보장이 되고 최고 가입 한도를 2억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질병 사망을 담보로 넣게 되는 경우는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코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병 사망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해야지 종합적인 설계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사망 보험금을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설계를 또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차이점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질병 사망이든 상해 사망이든 사망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주죠.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요거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을 보게 되면 생명보험 쪽이 훨씬 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100% 확률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상해 후유장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해 후유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해특약을 부과를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료하고 적립금 운영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여러분, 손해보험 보험료가 왜 저렴할까요?
일단 기본 계약에서 차지하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적립금은 운용되는 구조를 보면요. 손해보험은 결국은 중간에 올라갔다가 만기에 뚝 떨어지는 이런 소멸성을 대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적립보험료가 계속 복리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적립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유장애 중에요. 상해 후유장애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까지 지급이 되죠. 자, 생명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장애 특약이라는 것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역시 3%에서 100%까지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요. 고도 후유장애를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특약이 있죠. 바로 후유장애 80% 이상 그런 그 담보라든가 특약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에도 있고요. 역시 생명보험에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부 상품이 50%나 80% 이렇게 합산 장애를 받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유장애 중에 질병후유장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후유장애는 사실 종신보험에는 없죠. 손해보험에서만 있고요. 이것도 역시 몇 개 회사에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진단비 3,000 가입을 했고요. 질병후유장애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이 질병후유장애는 손해보험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수술비 300을 가입을 했고요. 질병수술비를 30만 원을 가입을 했죠. 자, 질병수술비도 역시 손해보험에서만 설계를 할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비 특약을 생명보험 쪽에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수술비 특약은 역시 생명보험, 즉 종신보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요, 자, 암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약관에 보시면 그 생식기 관련 어떤 후유장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50% 합산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암 진단을 받고서 이렇게 장기를 적출을 해내거나 이렇게 되면 50% 질병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암 진단을 받고요. 50%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 손해보험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질병 후유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해보험을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진단금 3천만 원 받을 수가 있겠죠. 자, 후유장애 1,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건 50% 질병 후유장애를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수술비를 300만 원 받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8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질병수술비 3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이게 별도로 이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 상품들은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 대부분 납입 면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손해보험 상품의 납입 면제 조건은 대부분 질병이나 상해로 80% 후유장애를 받았을 때 납입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일부 상품들은요, 이렇게 암으로 진단이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들이 있죠. 자, 반면에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어떻게 줄까요? 진단금 역시 3천만 원 동일하겠죠. 그리고요, 후유장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암수술비 300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비 특약을 가입을 했죠. 1,00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요. 보통 1종에서 5종까지 이렇게 차등 배분해서 수술비를 지급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암수술비 300만 원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3,600만 원 보험금을 수령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50% 합산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그 납입보험료들을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면서 계속 적립금을 쌓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보험금은 당장 받는 게 손해보험 쪽이 높아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생명보험은 지금 당장 받는 보험금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향후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를 계속 적립금을 회사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뇌혈관 질환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요.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외한 기타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뇌졸중, 뇌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를 다 드리죠. 반면에 생명보험은요. 뇌졸중을 대부분 보험금을 주지 않죠. 자, 일부 회사에서 뇌경색, 뇌졸중 보험금을 주는 회사가 일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뇌출혈은 당연히 진단금이 나가겠죠.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은요. 생명보험에서는 진단비가 없죠. 대신에 수술비나 입원비 또는 특정 질환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 뇌출혈을 굉장히 고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GI 형태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거의 최고 1억 정도까지 뇌출혈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출혈 진단을 좀 고액으로 보장을 받고 이 뇌출혈로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보험료를 면제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생명보험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게 맞겠고요. 자, 그렇게 큰 진단금이 필요 없지만 좀 골고루 이렇게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손해보험 쪽으로 설계를 해서 니즈에 맞게 상품을 선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해보험과 종신보험은요, 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을 드립니다. 단지요, 급성 심근경색을 제외한 나머지 허혈성 심장질환은 손해보험에서는 진단금을 주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진단금이 없죠. 대신에 역시 생명보험 쪽은 특정 질병이라든가 수술비나 입원비 특약을 통해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보험사에서 어떤 그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죠. 그리고 보장을 해준다 해도 가입 금액 자체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300에서 500 정도를 이렇게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이 크진 않지만 손해보험에서는 300에서 500 정도의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드리고 있구나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협심증 진단받으면 300에서 500 정도의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생명보험 쪽에서는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고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바로 GI 형태의 종신보험을 설계를 했을 때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납입이 면제가 되죠. 또한 거기에 부과된 특약들이 대부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또 큽니다.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대신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골고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맞게 고객의 어떤 여력에 맞게 상품들을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암보험인데요. 암 같은 경우는 사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일반암, 고액암, 소액암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실제로 암 전용 상품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전용 상품 같은 경우는요. 고액의 암보험을 저렴하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수술비를 같이 볼 텐데요. 수술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질병수술과 상해수술로 일단 구분이 돼 있죠. 대신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비 특약이라는 거 안에 질병수술, 상해수술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비 특약이라는 건 1종에서 5종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질병수술비 30만 원, 상해수술비 50만 원, 그 다음에 수술비 특약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질병수술비 30만 원을 손해보험에 부과를 하게 되면 질병으로 수술하면 무조건 3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경미한 질병이든 큰 질병이든 동일하게 30만 원이 나가죠. 반면에 종신보험의 수술비 특약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입한다. 그랬을 때 뭐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중대한 수술은 고액으로 지급을 하고요. 경미한 수술은 좀 적게 주는 이러한 이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수술은 사실은 손해보험 쪽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좀 중대한 수술은 이렇게 생명보험 쪽에서 훨씬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운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손해보험은 역시 적립금이 이렇게 쌓이는 게 공시이율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최저금리를 보통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5년 이내 몇 프로,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몇 프로, 10년이 지나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최저금리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을 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납입면제와 자유납을 보게 되면요. 납입면제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로 보통 80% 이상 후유장애를 받았을 때 면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50% 이상 합산장애를 받게 되면 면제가 되죠. 또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 특약을 별도로 부과를 하게 되면 조건에 해당이 될 때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GI 형태, CI 형태의 종신보험들은요. 50% 합산장애뿐만 아니라 GI나 CI로 진단이 되게 되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자, 자유납 부분인데요. 이 자유납은 사실은 어떤 소정의 기간 이후에 내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손해보험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일부 상품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적립 부분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만기에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소멸성 구조를 대부분 보이고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립이 계속되는 구조로 이렇게 상품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가 증여 플랜을 보게 되면 대부분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쪽에서 이렇게 나중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를 생명보험 쪽으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차이점들, 설계 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보장 내역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현장에서 만나시는 우리 고객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상품을 제안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